자, 안녕하십니까. 거진 청춘, 흘러간 청춘, 다시 보자. 추억의 소야곡, 1973년도 군대 이야기, 미친 개 스토리, 지금 한 네다섯 명 얘기했고요. 한 여섯 번째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부대에 내가 그때 있었던 이 34개월 열흘 동안 중대장이 보자.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의 중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 그분은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끼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외박을 나가가지고 외부에서 나가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아까 얘기한 수갑을 이렇게 채운 사람하고 또 성격이 달라. 그 사람은 뭐랄까, 그 비밀리에 수많은 여자들을 사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 용희 씨네 자기 이제 사택이죠. 사택이 집 비어 있는데 나보고 와서 집을 좀 보래. 집을 그러니까 이제 근무는 빼주고 사제 밥 먹고 냉장고에 있는 사제 밥 네가 뭐 맛있는 거 뭐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고기도 있으니까 뭐 찌개도 끓여 먹고 그러고 있으면 한 3일 동안 안 오더라고요. 근데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어느 날 사모님이 먼저 와. 사모님이 먼저 오는데 글쎄 사모님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자기 친정집에 도망갔다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싱싱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더군다나 마스크도 괜찮은 남자 1m 73cm 키에 아주 잘생긴 할리우드급의 남자 병장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글쎄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름인데 샤워를 하고요. 등 좀 밀어달래. 못합니다. 저는요. 죽어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글쎄 외부에서 중국 요리를 시켜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술도 한잔 하자 그러고 근데 글쎄 이 얘기를 해야 말아. 슈미즈 바람으로 슈미즈가 뭔지 나도 몰랐어. 그러는데 여성 내복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차는데 그런 걸 가서 입고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김병장 고생 많지. 사실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중대장님은 나를 이렇게 속삭이는 거 있지. 뭐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 사모님한테 제가 하마터면 먹힐 뻔했던 이야기. 중대장님도 여러분이 계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사실은 뭐 저기 굉장히 우수하고 참 육군 내에서 처음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분하고는 지금 소통하고 헌병 헌우회 회장님까지 하셨던 분인데 아직까지도 제하고 제 전시회도 오고 그랬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는 좋은 소통이었고 아까 같이 그 좀 이상 얄궂한 그 소통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050 병과라고 그랬잖아요. 헌병병과. 근데 교도소에 구치소에 근무를 한 8개월 내지 10개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판 받으러 가끔 와요. 그 당시 제일 유류 파동이 있었거든요. 유류 파동이 있었으니까 군대에서 오죽하면은 그 저기 뭐야 그 군대 차량에도요. 전에 같으면 100% 줬다면 30%밖에 기름을 안 줬었어요. 전 군에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갑자기 헌병대에서 조사를 나와가지고 전 군대에 유류 창고를 다 조사를 했더니 거기 또 다 비어 있더래요. 비어 있는데 다 차이 나는데 그게 저기 뭐야 그 중상사 그 저기 뭐야 그 선임 하사관이 전부 다 그걸 해먹었겠습니까? 대대장이 해먹었지. 그러는데 해먹었는데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전방 세 군데 유류 창고 소대 선임 하사님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야, 참 놀랐습니다. 그 대대장들이 해먹었겠지 뭐 같이 해먹었더라도 같이 해먹었겠어. 기름을 팔아먹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군대 기름을. 근데 나도 사실은 그 저기 뭐야 순찰 나가가지고 군대 차량이 주유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시 오줌 싼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군대 차량에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와가지고 주유소에다 기름을 팔고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한번 적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착하고 똑똑한 헌병이잖아요. 그걸 적발해가지고 그 재판 받기까지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먹는 건 있지만 유류 창고에서 오죽 많은 기름이 없어졌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선임 하사가 그 재판을 받는데 그 중대장 대대장의 그 불리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 하사가 그 부대 내에서 짬밥 있잖아, 짬밥. 그 짬밥을 가지고서 돼지를 키웠대요. 한 30마리를 키웠대. 근데 어느 날 돼지 30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왜? 증거는 없어. 그렇지만 대대장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중령 그 대대장의 복수를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돼지 밥에다가 쥐약을 넣었던가 뭘 넣었던가 한꺼번에 30몇 마리가 다 죽었어. 근데 부인이 면회를 내가 이제 구치소에 있으니까 면회 오더라도 내가 이제 그 PX로다가 그 면회 장소를 가서 저기 뭐 부인하고 하는 거 보니까 부인이 막 울어. 한꺼번에 돼지가 다 죽었으니 아이들 대학교 등록하면 어떡하고 6명 애들을 어떻게 먹이 살리고 당신이 5년 10년 살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우는데 내 거 나까지 울었어. 헌병면회 주면서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 그 사람 15년 형 받았었어요. 야, 참네. 그렇게 나쁜 놈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비리가 만연했던 데가 70년도 군대였습니다. 또 이따 얘기할게요. 자, 추억의 소야곡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73년도 군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 3군 사령부가 이제 그 창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설되고 나니까 이 모든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치소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애치대 건축공학과 댕기던 학생이 왔고 그 구치소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교수님도 도움도 받았겠지만 구치소를 설계해 가지고 그게 이제 개통되는 날 구치소 개업식 날 뭐 희한하더라고요. 중대장 대대장하고요. 또 그 건설한 회사 저기 뭐야 직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하는 사람하고 모두 다 같이 와서 그날 밤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고사를 드리는데 난 그 고사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구치소에 수감자들이 많이 들어오라는 고사인지 아니면 한 명도 들어오지 말라는 고사인지 명태를 실내 감아가지고 점매놓고 수박도 사놓고 이렇게 큰 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무자는 날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지 대대장하고 높은 사람들이 와서 깜빡해서 자고 있으니. 근데 그 안에 짱구지는 않고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깜빵을 설계한 이 병장 있잖아요. 걔가 깜빵에 나중에 정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치소에 죄를 지어가지고 외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왔대. 애인이 가지 말라고 그랬대나? 그렇다고 군대에서 저기 휴가 나왔는데 미기를 해? 일주일 있다가 이제 우리 헌병대원이 가서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헌병대에서 탈영병 잡는 그 조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걔들은 사복도 입고 저 사회에 가가지고 몰래 이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도망간 놈들을 잡아가지고 오는 건데, 그놈이 글쎄 구치소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공시대 있잖아요. 그 공병대, 그거 지은 공병대 대대장도 들어왔어.
시멘트 팔아먹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아마 여덟 번째가,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 될 거예요. 군대에서 겪은 괴짜 10명. 그 마지막으로 한 명 얘기하겠습니다. 헌병되니까 뭐 온갖 험한 거 다 봤죠. 뭐 재판 받는데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요. 재판을 받으면은 한 명, 두 명 받는 게 아니라 보통 5명, 10명. 그것도 공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령부 연병장에 사령부 있는 병사들 수천 명을 다 앉혀놓고 검사하고 재판관이 이제 뭐 질문과 답하고 또 죄수들은 뭐 자기 변론을 하고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뭐 지금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야기. 군대 영창에는 가끔가다 이제 탈영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탈영도 당시에는 내가 보기에는요, 워낙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집이 가족들이 굶고 앉았는데 군대 들어가 있으려니 너무 한심스럽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조혼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22살, 20살 되면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20대 초반이면 다들 결혼하고 나중에서 이제 80년대 들어서 27살, 28살, 30살 이렇게 하다가 요즘엔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서도 가족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군대에 들어오면은 그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시는 방위도 있었잖아요. 방위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러다가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글쎄 근무를 안 나오고 택시 운전해가지고 자기 가족도 먹이 살리다가 탈영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한 거의 10년을 도망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창에 들어오는데 나 기가 막혀서 나도 사실은 26세 입대를 했는데 그 사람은 36세 깜빡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나 다를 바 없어. 뭐 우리로 따진다면 10살이나 더 먹었는데 그 영창에 들어와가지고 뺑가 벗겨가지고 뭐 구멍마다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면도칼 훔쳐가지고 오는가 아니면 담배를 훔쳐가지고 들어오는가 아니면 돈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빤스 그 고무줄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온다던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캐치해가지고 조사해서 알몸을 들여보내거든요. 깜빡으로. 그런데 그 영감에 가까운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불쌍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 먹이 살리느라 그랬다.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중풍에 걸려 있는데 아내 혼자 또 뭐 맡겨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요리사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집 주방에서 이거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손으로 다 이렇게 그냥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대접을 했거든요. 기계국수는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거 기술자예요. 거의 10년을 도망가 다니다 왔는데 보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대접을 잘해줬어요. 이제 슬픈 기록인데 부인이 면회를 와가지고 아기가 또 교통사고 났다는 거야. 엄마는 또 중풍이 걸려 있고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가족을 참 이 먹여 살리던 사람이 군대에 와가지고 또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참 그랬어요. 제가요 어느 날 화가잖아요. 그림을 들고 외출을 나가가지고 그림을 들고 삼각지에 나가가지고 그림을 몇 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병사 중국집 주방장에 있던 그 사람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내가 참 쌀을 지금처럼요 뭐 부대에 넣어서 팔던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당시 쌀집에는 말로다가 해가지고 가마니에 있는 쌀을 부어가지고서 말에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었어요. 그리고 푸대자루에 담아서 팔던가 아니면 종이 봉지에 담아서 팔아가지고 팔던 시대인데 제가 쌀 2마리를 샀어요. 돼지고기 몇 건 사고 이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면회 왔을 때 나를 봤잖아요. 그때는 헌병 바가지를 쓰고 탁 이러고서 옆에 앉아 있다가 그냥 무슨 소리 하나 내가 다 적는 거거든요. 면회를 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적어요. 그러면 엄마가 중풍 걸려가지고 있고 아기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무슨 3개월째 입원해가지고 있다는데 막 나는 그거 쓰면서 막 울었어. 솔직한 얘기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외박을 가가지고요. 그림을 팔아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쌀 2말하고 뭐 돼지고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좀 줬어요. 그래서 연탄 좀 사시고요. 좀 쓰세요. 여기 뭐야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아마 그 재판하면서도 어떤 뭐 좀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사도 사람이니까 눈물이 있고 또 가정이 있으니까 아마 이해해 주고서 조금 싸게 해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좀 형을 작게 해준 것 같다가 싸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네 집이 내가 지금도 안 잊어먹어. 저기 홍제동 지금은 뭐 워낙 많이 바뀌었는데 홍제동 어디쯤인가 하면 홍제역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약간 인왕산 쪽으로 다 좀 들어가서 그 집 번지수 찾는데도 엄청 힘들었어 내가. 어쨌든 지금도 사실은요 이 헌병 가족 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그 봉사대에서 뭐 직책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배우협회이니까 가수들도 데리고서 양로원에 가서 공연도 해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참 가을이 되면 연탄도 사가지고 공동으로 사가지고 이제 배달도 시켜주고 또 장판도 갈아주고요. 전기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뭐 참 이런저런 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병가족봉사대가. 헌병이라고 해서 뭐 나쁜 그런 이미지만은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다 보면은 물론 이 뭐 저 실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군대 생활 34개월 열흘 동안 미친 개 내지는 괴짜 배우 10명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구독 돈 안 들어가요. 그냥 눌러주세요. 후배님들 선배님들 동기들 이거 좀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